집중해 오늘. 지금 하면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일상에 집중하는 제3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오늘의 정후보 이훈입니다. 부후보로 출마하는 이학준입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했었어요. 당시에 인권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뭐 전략을 짜거나 뭐 성명서를 많이 쓰는 일은 없었고 보통은 이제 발로 뛰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집은 경기도 성남인데 서울로도 가고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키움문화 축제에 부스러로 참여하거나 행사를 주최하거나 세미나를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총학생회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점은 현장의 분위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전략을 짤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장을 모르고 짜는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학생들과 만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적지 않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학회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동아리도 하면서 인권위원회도 하고 노동아카데미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활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이들 알아주시는 거는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활동들인데요. 그 학교에 청소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4개월 정도 같이 부당해고를 저지하고 싶어하는 이제 투쟁을 했던 일이 있고요. LG 트윈타워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을 때 당시에 연대했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2021 신입생 새로 배움터를 기획했던 일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아주시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학교가 2021학년도 1학기에 이제 수업의 방식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응을 했던 일, 그런 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저는 청년 그리고 복지 파트에서 힘을 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생회에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학교 밖으로 나가서 청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청년단체를 만들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보다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불안정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저는 성공회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불안함과 우울함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정책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소통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달력사업들을 통해서 관계 단절된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을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학주님이랑 같이 출마하게 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아마 저랑 학주님을 따로따로 알고 계신 분은 약간 의외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어온 길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는 항상 인권의 영역을 걸어왔고 학주님은 복지의 영역을 걸어오면서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게 된 것에 있어서 제가 잘하는 지점이 있고 학주님이 잘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성공회대학교가 인권에 대한 태도, 소수자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온몸을 다해서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응애 나는 인권 전문가 이러고 태어나진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인권에 대해서 사실 딱히 공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차별의 순간들은 있지만 그거를 공부해서 자신의 언어를 만든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성공회대학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입학했을 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소위 친절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페미니즘에 대한 모욕처럼 쓰이고 있지만 저는 강렬해야 될 때와 친절해야 될 때를 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학주님이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훈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훈님께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훈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극적으로 연대 서명을 해드리고 지지 의사를 보여드리는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라든지 동의는 하지만 뭔가 선뜻 나서기 어렵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겪고 있었고 훈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되게 놀랍기도 했었어요. 좀 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훈님은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피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분들의 권리를 좀 더 신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한 차이점을 훈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마음속에 또 있었던 그런 아쉬움들을 좀 더 제가 부부로서 같이 만들어 간다면 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받고 있고요. 언제나 저의 방식대로 가고 싶어 하죠, 저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런 걸 공약으로 걸면 어때요? 이랬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공약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할 건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냥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교직원들과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열정. 저희는 이제 분야가 다른 거지 바라보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다수가 좀 혜택을 받는 것들을 좀 챙겼더라면은 부님께서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어떻게 보면은 다수가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성이 같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